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우주의 튕긴이 살을 하나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우주의 튕긴이 살을 하나 개안한 후에 나타공사에서 무이를 무한열차에서 엠무를 대체하고 상현사 마카자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야는 탱겐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하기 위해 가볍게 주먹을 날렸는데 탱겐은 아카자의 움직임을 읽고 그대로 피한 뒤 뒷발로 아카자를 차 날려버렸죠. 아카야는 순간 놀라며 무술로 내 공격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인간은 처음 본다며 씩 웃었고 너 재밌는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좀 더 강도를 높여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그런데 탱겐은 아카자의 그 공격들을 모조리 다 피해버리며 아카자와 똑같은 동작으로 아카자를 오히려 공격했죠. 아카야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탱겐의 모습에 식은땀을 흘렸는데 이건 그냥 동작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수백 년의 내공이 담긴 제대로 된 서류의 기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카야는 너 어디서 그 무술을 배운 거냐? 흉내만 내서는 절대 그 정도는 되지 않을 텐데 라고 했고 탱겐은 방금 너 하는 거 보고 한번 흉내낸 것 뿐인데? 라고 했죠. 사르나는 상대방의 기술을 카피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탱겐은 자연스럽게 아카자의 기술을 완벽히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의 무술을 이토록 쉽게 따라한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그대로 파괴사를 전에 탱겐에게 날렸죠. 그런데 탱겐의 눈에는 그 공격들이 어디로 날아올지 예상이 되었고 탱겐은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아카자의 공격을 피하면서 상현 3이라고 해서 꽤나 긴장했더니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제법 공격이 매서워 보이지만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라고 아카야를 조롱했습니다. 아카야는 맞을 듯 맞지 않는 탱겐의 움직임에 더 열이 받았고 파괴사를 낮춤을 시전해 자신의 명중률을 더욱 끌어올렸죠. 하지만 여전히 탱겐을 맞추지 못하며 오히려 탱겐의 채솔에 엄청나게 쳐맞자 아카자의 멘탈이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자신 그 누구에게도 져서는 안되며 꼭 강해져야만 한다며 보여했고 탱겐은 싸늘한 눈빛으로 넌 어차피 인간보다 강한 혈기의 몸이면서 도대체 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냐고 물었죠. 아카야는 그에 강해지지 않으면 지킬 수 없으니까 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답했고 갑자기 불현듯 어떤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탱겐은 그의 아카자에게 사륜안으로 최면을 걸었고 아카자의 뇌 속에 숨겨져 있던 기억을 열어봤죠. 탱겐은 자신이 지금껏 엄청나게 암울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카자의 인생 역시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죠. 탱겐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혹독한 닌자 훈련을 받고 동생들은 그 훈련을 이겨내지 못해 죽게 되기도 했었기에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카자의 기억 속을 따라가다 보니 자신의 아버지와는 완전 다른 느낌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죠. 아카야는 인간 시절에 몸이 아픈 아버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항상 미안했고 아카야는 그런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도둑질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범죄자가 된 것이 다 자신의 탓이라며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카야는 죄책감을 안게 되며 엇나가기 시작했고 그 후에 케이조와 코이키를 만나 구원을 받나 싶었지만 이웃도장의 인간들이 우물에 독을 타 그들은 살해당해버리고 말았죠. 그 때문에 아카자는 무의식적으로 더욱 강해져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아빠와 케이조, 코유키를 제 손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탱겐은 그 기억을 보고 이거 참 화려하게도 슬픈 녀석이구나.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될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식으로 죽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했죠. 아카야는 탱겐이 환술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읽은 줄도 몰랐고 그저 탱겐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최대 기술인 파괴살 종식 청은난장왕을 시연해 그대로 탱겐을 향해 쏟아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탱겐은 사륜안으로 환술을 걸었고 아카야는 갑자기 인간이었을 때의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변했죠. 하쿠지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랑 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라며 정처없이 걸어가다가 문득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아빠가 건강한 모습으로 반겨줬고 하쿠지는 아빠 이제 건강해진 거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쿠지는 아빠와 지내다가 우연히 이웃 마을에 있던 케이조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눈에 들어 그의 도장 수련생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그의 딸 코이키와도 친해져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하쿠지와 그의 아빠는 케이조의 마을로 함께 이사를 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쿠지와 코이키는 나이가 차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 케이조의 도장까지 물려받게 되며 코이키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아카야는 그 환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 코이키가 나타나 어서와요 서방님 이라고 했고 아카야는 다녀왔어 라고 말하며 주룩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텐겐의 소리 호흡이 날아와 아카야의 목을 베어버렸고 텐겐은 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미 넌 상현의 열기로 많은 인간들을 죽였으니 살려줄 순 없다 라고 했죠. 그의 아카야는 텐겐에게 고맙다 잊고 있던 얼굴들을 보여줘서 라고 하며 소멸해 갔죠. 그렇게 텐겐은 상현의 혈기를 되찾았다는 것에 기뻐하며 귀할대 본부로 돌아가 보고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유학에 잠입수달하고 있던 아내들에게서 오던 편지들이 갑자기 오지 않았는데 텐겐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고 황급히 나비저택으로 가 여자 귀살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충주 신호부가 있다면 제격이었을 테지만 그녀는 따로 임무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에 있는 여자 귀살대원들은 카나오와 아오이뿐이었습니다. 텐겐은 너희들이라도 데려가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고 아오이는 어쩐지 위압감이 넘치는 텐겐의 외모에 겁을 먹었지만 주의 명령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카나오는 신호가 텐겐의 이야기를 자신이 몇 번 한 적이 있었기에 그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있어 텐겐을 따라갔습니다. 텐겐은 이곳에서 너희는 유녀로 잠입수사 그리고 사라진 내 아내들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아오이는 아내가 있나요? 라고 하며 아쉬워했고 텐겐은 일단 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귀할대 복장을 벗게 되었습니다. 아오이는 텐겐의 그 외모를 보고 와 핵존잘이라며 심쿵하게 되었고 아내가 3명이 있을만 하군요 라며 조용히 말했죠. 그렇게 그들은 유곽으로 들어가 정보를 모으는데 텐겐은 아무리 아이들의 흔적을 찾으려 해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와라비 이메를 마주치게 되었고 뛰어난 시각으로 그녀가 다른 인간들과는 어쩐지 다른 얼굴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가 바로 텐겐이 찾고 있던 혈기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은 와라비 이메로 위장해 있던 상현육 다키 역시 마찬가지 카나오의 심상치 않은 포스에 자신을 잡으러 온 귀할대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다키는 카나오를 따로 뒷골목으로 불러냈고 그녀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손톱으로 공격을 했죠. 하지만 카나오는 곧바로 그 공격을 대응하며 맞섰고 코치호를 사용해 다키를 공격했습니다. 다키는 카나오의 실력을 보고서 저번에 이곳에 숨어들었던 여자들과는 다르게 너는 꽤나 실력이 출중하구나 라고 했죠. 카나오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텐겐의 아내임을 알아챘고 그녀들을 어떻게 한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다키는 크흐흐 지금쯤이면 이미 죽었을 거다. 너도 곧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며 오비를 날렸습니다. 카나오는 그 오비들을 힘겹게 막아내며 버티고 있었는데 다키의 유연하고 단단한 오비들을 미처 다 피하지 못하고 몸 곳곳이 베어버리게 되었죠. 다키는 꽤나 오래 버텼네? 너 정도면 주급의 실력은 되겠구나 라고 하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텐겐이 서로의 호흡으로 뛰어와 그 오비들을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봐 카나오 괜찮나? 네가 이렇게 다쳐버리면 시노부에게 꽤 혼이 날 텐데 큰일이군 이라고 했죠. 카나오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는 처음이었기에 뭔가 두근두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키는 자신의 오비를 쉽게 베어버린 텐겐을 보고 단번에 주라는 걸 알았고 혼자서 저 둘을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카나오는 텐겐에게 저 혈기가 당신의 아내들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텐겐이 빠르게 뛰어와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고 다키는 이 엄청난 스피드에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카나오는 그런데 그 말은 아무래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 표정에서 진실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라고 했죠. 그의 텐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진짜로 아내들이 죽은 줄 알아서 깜짝 놀랐잖냐 라고 했고 목이 잘려있는 다키에게 다가가 내 아내들은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다키는 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엉엉 울어버렸고 텐겐은 그런 다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키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텐겐을 기습했고 텐겐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공격을 피한 뒤 소리의 호흡으로 규타로를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어떻게 이 기술을 알아챈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텐겐의 사륜 안에는 다키의 그림자로부터 어떤 귀가 모이는 게 느껴졌고 그곳에 또 다른 혈기가 숨어있다는 것을 간파했었죠. 텐겐은 일부러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리지 않았고 그대로
독이 묻은 수리검을 던져 큐타로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선 그에게가 내 아이들은 어디 있지? 라고 했죠. 큐타로는 크하하 웃으면서 이 아이들은 지금쯤 죽었을 거라고 했잖냐. 겁도 없이 이유가에 들어왔길래 우리가 잡아 지하실에 가둬놨었지. 그리고 오늘은 상윤이 도우마가 잡아먹을 여자를 찾으러 이유각에 들리는 날이었다. 그 혈기는 여자를 먹는 것에 환장하기 때문에 너네 아이들을 분명 그 혈기에 잡혀가 죽임을 당할 테지 라고 했죠. 탱이는 그의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들끓었고 당장 그 도우마라는 녀석이 있는 곳을 말해 라고 소리치자 큐타로는 이토록 너의 반응이 재밌는데 내가 순순히 말해줄 것 같나? 라고 했습니다. 그의 탱기는 환수를 걸어 큐타로의 정신을 파괴해버리려고 했지만 큐타로는 인간 시절에 인간들에 의해 겪은 처참한 과거가 있었기에 웬만한 환술로는 그의 멘탈을 흔들어 놓기 쉽지 않았죠. 그때 아오이가 뛰어와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라고 당신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 3명이 한 혈기에게 끌려가는 것을 봤다고. 그런데 그 혈기는 아무래도 예전 카나의 언니를 죽인 혈기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탱게는 자신의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자 더 이상 이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기에 큐타로의 다키의 목을 동시에 갈갈이 베어버리며 도우마의 뒤를 쫓으려고 했죠. 하지만 도우마가 어딜 향해 떠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아이들이 걱정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카나오가 실은 지금 신호부님이 카나의 언니를 죽인 혈기에 대한 단서를 쫓고 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었는데 신호부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고 탱게는 그게 좋겠다며 그대로 아오이와 카나오를 어깨에 들쳐매고 빠르게 나비저택을 향해 뛰어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탱게이 가진 닌자라는 속성과 더불어 아내가 3명이나 있는 하렘 속성을 활용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여자 캐릭터들의 마음까지 쏙 빼놓는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